예, 방금 소개받은 김종현 세무사입니다. 우선은 제목은 저도 좀 읽기가 어렵긴 한데 다 해석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목을 그래도 조금 먼저 강조를 드리고 좀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저희 직업이라고 하는 저희 세무사라고 하는 직업이 뭐 몇 년 전부터 뭐 4차 산업혁명, 챗 GPT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직업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곤 했었는데, 우선은 저는 그 얘기는 전혀 동의하지는 않고 뭐 그 이유 자체는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또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희 세무 서비스라는 것 자체는 절대 AI에 대체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결정하고 판단하는 부분, 그리고 그렇게 전문적인 컨설팅하는 부분으로서 이제 세무사의 역할은 더 커져갈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보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AI가 우리 세무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래서 강조드리는 거는 AI를 활용하는 세무사가 그렇지 않은 세무사를 대체할 것이다 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 참석 인원을 조사를 할 때 한 절반 정도는 이제 리멤버스를 사용하시고 절반 정도는 사용하시지 않으시는 세무사님이라고 전달해서 받았는데, 뭐 이렇게 뭐 심각하게 얘기하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 꼭 리멤버스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솔루션들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조금 더 친숙하게 활발하게 활용하지 않으면은 꼭 이제 본연의 업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직원 관리 부분이나 직원의 근속 이런 부분에도 분명히 앞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뭐 제가 뭐 더 이제 훌륭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근데 저의 이제 보는 관점이나 이런 부분을 좀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이런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순서는 이제 회장님께서 거의 제가 드릴 말씀을 여러 가지 이제 주시긴 했는데, 이제 리멤버스의 도입 배경이나 필요성, 그리고 제가 리멤버스를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그리고 뒤에 연결되는 부분으로 경리나라나 세무 레포트와 연결 부분으로 이렇게 강의 주제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리멤버스 자체는 이제 어떤 거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냥 이제 플랫폼이다. 그러니까 플랫폼이라고 하면 이제 용어가 조금 이제 안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플랫폼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기능과 서비스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나로 연결을 해서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제공되는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뒤에 연결되는 경리나라나 세무 리포트 같은 경우에도 다 리멤버스가 기초로 해가지고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 또한 그랬지만 많은 세무사님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 세무사가 쓰는 프로그램으로 양도 재산 관련된 것들은 양도 박사나 양도 코리아, 그리고 세무 기장 프로그램은 더존이나 세무사랑 이렇게만 이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런 우선 고정관념부터 좀 깨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관점에서 리멤버스가 간편 신고 같은 부분도 예전에 좀 지원하고자 노력을 했었고, 나머지는 이제 세무 레포트나 연결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있고, 나머지는 어쨌든 오늘 이제 강조드릴 부분은 이렇게 리멤버스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 이런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좀 안내드리고자 하는데, 어쨌든 리멤버스 클럽은 그리고 우리 세무사무소가 일반적인 그런 서비스와 다르게 좀 프리미엄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또 강조를 또 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긴 한데, 우리는 어쨌든 이런 관점을 조금 바꾸자라고 제가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제 세무사기 때문에 세금 신고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런 부분이 아직 남아있기는 하고, 근데 이게 말 하나 차이인 것 같은데, 세무사업이냐 그리고 세무사업이냐,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결국에는 세무사업이냐 세무사업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텐데, 그냥 단순히 세무사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기장만 하고 아니면은 양도세나 이런 것들만 하는 이제 일반 세무 서비스만 제공하는 전문 자격사가 되는 것인데, 이런 거를 사업화를 시키면은 그런 것들로 해서 이미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 가지 경리 아웃소싱 같은 것도 있고 경정 청구 같은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화 시킨 분들 중에서 그래도 안 좋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비즈니스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세무사로서의 그래도 업역을 좀 확대해 나가는 부분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넷플릭스에서 봤던 이제 드라마도 하나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도적이라고 하는 이제 드라마예요. 뭐 아직 못 보신 분 있으면 그래도 꽤 재밌으니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도적이라고 하면은 이게 도둑도의 이 도적적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적이라 하면은 그냥 남의 돈을 빼앗고 이렇게 하는 것들로 처음에 한자를 해석하기 쉬운데 여기 주요 대사 중에 도적은 저희 칼의 소리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장점, 단점과 갖고 있는 서비스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 대부분이 잘 아시는 3.3 같은 거예요. 3.3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솔루션들이 있는데 아니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일제 시대를 예를 들어드리니까 이제 우리의 상대편은 이제 총을 갖고 있는 거죠. 저희는 근데 총이 우선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만약 여기에서 대처해야 될 자세는 우리가 총을 가진 사람을 비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뭐 우리 3.1운동처럼 좀 이제 그냥 비폭력적으로 이렇게 하는 좀 대응 방법이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총을 가지고 아니면 총보다 더 이제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오히려 그런 이 적을 무찔릴 수 있다면 그 무찔른다는 것 자체가 좀 이제 나쁜 폭력적으로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 세무 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위협하는 IT 솔루션 업체들도 있고 모바일 서비스도 있는데 오히려 위멤버스 클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솔루션을 통해서 오히려 IT 기술력으로도 그런 회사들을 압도한다면 굳이 일반 납세자들도 세무사가 아닌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할 필요 없이 세무사가 좀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좀 꿈꾸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좀 공감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은 이제 솔루션을 그러면 직접 우리 세무사가 개발하면 되지 않나라는 의문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지금도 이제 이 주변에 세무사님이 뭐 작게나 크게나 그런 솔루션을 직접 운영하거나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데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직접 사용을 하기도 했었고 혹시나 관계자가 있으시면 꼭 뭐 나쁜 쪽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다만 이제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세무사로서의 본업이 있다 보니까 이런 솔루션을 직접 개발했을 때 그런 이제 투자비, 투입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개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유지 활동을 하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제 서버나 여러 가지 그런 비용 자체가 사실은 이 기본 뭐 한두 개 뭐 거래처 1000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커버될 수 있는 수준이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대량화하는 회사가 뭐 해 뭐라고 하는 회사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쪽으로 항상 이제 본연의 사업을 더 고도화시키고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하는 것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의문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업무를 하면서 이제 위멤버스의 필요성이나 이런 쪽으로 강조를 드리면서 위멤버스는 이제 어느 세무사님이나 아니면 개업 1년차부터 30년차 세무사님까지 누구나 표준화된 프로세스나 이 매뉴얼에 따라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강조드리는 것 중에서 업무는 그래도 매뉴얼대로 할 수 있도록 뭔가 이제 순서대로 업무할 수 있도록 이런 구성이 짜져 있다. 그리고 신고는 프로세스대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근에 지금은 부가세 예정 신고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고객분들한테 필요 서류 안내도 드리고 필요 서류 수령을 하면은 부가세 신고서 작성도 하고 신고가 완료되면은 신고서가 잘 작성이 되는지 검토를 하고 신고서가 끝나면 이제 신고까지 완료해서 납부서나 접수증을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세무사님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일반 직원들 특히나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들은 내가 부가세 신고 기간이라고 해서 세무사님이 일하라고 주셨는데 도대체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래도 위멤버스 클럽이 도입되어 있으면 뭐 신입부터 경력직까지 직원분들도 순서대로 프로세스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마무리 부분도 저희가 신고 납부가 완료가 되면 이제 납부서도 고객한테 전달을 해드리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그래도 최근에 또 개발된 기능으로 납부서가 일괄로 한 번에 발송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된다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희는 위멤버스 자체가 우리 세무사 본연의 업무로서 조금 더 수익성이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보완이 되어 있고 또 최근에 뭐 지인 세무사의 사례이기도 한데 어떤 이제 직원들은 또
이 업무 자체가 약간 이제 원천세, 지방세 이런 업무 자체가 반복적이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조금 효율화된 플랫폼의 도움이 없이는 굉장히 좀 이제 지루하고 번거로운 업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이런 거를 좀 도와주는 서비스가 안 돼 있다라 해가지고 이 회사를 퇴사하고 그런 거가 있는 회사로 가겠다라고 했던 직원도 실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단순히 우리 업무를 효율화하는 플랫폼뿐만이 아니고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과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복리후생 제도로서도 저는 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객 만족도까지 향상하는 그런 부분으로 된다라고 이제 중요성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요 활용 사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진행이 될 거긴 한데 아직 가입을 안 하신 분이 있으니까 이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형태로 여러 가지 앱을 저희가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 처음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설정에서 이제 사용자, 그러니까 직원들 등록하는 것도 있고 회사의 기본 설정을 하는 거가 있긴 한데 그런 부분 설정이 완료가 되면은 제가 맨 처음 설명드릴 기능은 바로 이제 4대 보험 기능인데요. 4대 보험은 혹시 기본 직접 이제 급여 관리 업무나 급여 대장 업무를 하신 세무사님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한두 개까지는 괜찮은데요. 저는 이제 예전에 개업 초기에 직원들이 뭐 갑자기 나가서 혼자 한 100여 개 정도 거래처의 원천세 신고와 이제 급여 관리 업무를 직접 또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효율화할까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했었는데 4대 보험 업무는 기본적으로 급여 대장을 안내를 할 때 300만 원 직원이신 분 200만 원 있으면 각각 개인별로 처음 신고했던 그런 급여에 따른 보험료율에 따른 그 부과 내용 말고 실질적으로는 장기 분속하거나 아니면 1년 이상 지나게 되면 정산보험료가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이나 또 일자리 안정자금 때문에 건강보험료나 이런 것들이 부가금액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실제 부가금액대로 정확하게 급여 대장을 안내드린다는 관점에서는 기존에는 팩스로 부과내역 신청서를 보내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는 EDI를 직접 다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별도로 다 출력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위멤버스에서는 일괄적으로 다 조회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각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에 이렇게 인증서를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먼저 세팅이 완료되고 진행을 하게 된다는 부분을 처음에 이제 도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저희가 좀 먼저 페이지를 담아봤고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개인별 그래서 부가 내역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EDI에서는 다 개별적으로 각각 업체의 사업장 관리번호를 눌러서 들어가가지고 결정 내역이나 부가 내역을 또 들어가서 PDF로 다운받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절차인데 어쨌든 위멤버스에서는 이 자동 수집입니다. 일정이 되면은 제가 매달 15일부터 20일 정도까지 이제 이 고지 내역이 다 처리가 되면은 20일부터 25일까지 각각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적으로 통지서가 발송이 되는데 통지가 완료된 것들을 자동으로 인증서로 수집을 해서 업체별로 다 이제 우리가 수임동이 되어 있는 업체별로 고지 내역을 다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세 내역까지 저희가 보면은 상세 내역에서도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각각 이제 고지 내역에 따라서 저희가 실제 얼마씩 부과되는 건지에 따라서도 이제 이 조회가 다 된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세 내역으로 개별 업체 거를 제가 보여드린 건데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프로세스대로 급여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이 기능도 굉장히 이 부분은 직원들한테서 좀 반응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급여 업무 자체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입사원들은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경력직분들은 또 기존에 하던 이제 프로세스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너무 자신감이 차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정을 빠뜨리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급여일이 오늘 10일이다 라고 하면은 5일 정도 전에 급여일 전에 이제 급여 내역을 요청드리고 그리고 사장님께서 급여 내역을 전달해 주시면은 원천세 신고나 이런 것까지 마무리를 하고 납부서까지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실제 급여 신고를 해야 되는 사업소득 그리고 기타소득, 일용소득
이런 것까지 저희가 기존에 계속 신고해왔던 소득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실제 이번 달은 그러면은 지난달까지는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 기타소득 세 가지가 다 있었는데 이번 달에는 기타소득이 없고 두 가지만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다 체크를 해가지고 업무상 좀 누락이 없도록 저희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보완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납부 부분인데 납부서도 이거는 뒤에 안내드리는 세무 리포트나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 있기는 한데 이 기본적으로 이제 팩스와 이메일과 문자와 그리고 개별적으로 세무사무소 채널이 있으시면은 채널까지 연동이 되는데 기존적으로 이 납부서를 안내드릴 때는 원래는 홈택스에서 신고가 완료되면은 PDF를 다운받아가지고 별도로 이제 전달해드리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비싼 서비스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일괄적으로 모든 관리 업체를 한 번에 저희가 발송을 납부서를 전달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업무 효율화에 큰 도움이 되고 또 납부 여부까지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미납한 업체가 있다면은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안내를 드릴 수 있다는 게 그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여관리 프로세스를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 이게 사실은 가산세가 조금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인데 이 가산세가 그래도 이제 일반 직원분들을 잘 컨트롤하지 못했을 때에 어쨌든 직원분들이 이제 부담을 하기보다는 주로 세무사님이 많이 부담하게 되는 그런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간이지급명세서 지금 이 조회 화면인데 각각 업체별로 간이지급명세서나 지급명세서가 다 제출이 되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게 이 페이지와 다른 페이지긴 한데 1월부터 12월까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중간에 혹시 빠져있는 게 없는지 다 월별로도 비교해서 조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화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업무 관리하는 것도 좀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간이지급명세서나 지급명세서 외에 저희가 원천징수 이행상한 신고서도 한 번에 다 조회가 되는데 원천징수 이행상한 신고서에는 추가적으로 매월 그 상시 근로자 수 변화까지도 여기에서 이제 다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혹시나 뭐 고용증대 관련된 사후 관리나 그런 것들이 이제 크로스 체크하는 기능으로도 일부 활용될 수가 있어서 어쨌든 급여 관리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수임처 수임처 부분인데 제가 회사 정보를 조금 가려놨다 보니까는 이제 화면이 조금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수임처는 말 그대로 이제 관리 고객들을 한 번에 이제 관리하는 화면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장 고객은 기장법인, 신고법인 이렇게 나뉘기도 하고 개인 사업자는 기장개인, 신고개인 이렇게 나뉘어서 각각의 기장대리거래처와 신고대리거래처를 구분도 하고 이 안에서는 수임처 정보에 고객사의 홈택스 정보나 배달앱 정보까지 등록을 해놓으면은 홈택스 정보를 통해서 사업용 계좌 등록 여부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여부까지 한 번에 조회가 돼서 저희가 부가세 신고할 때 특히나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가 누락되어 있어서 별도로 엑셀 내역을 받아서 신고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또 체크를 할 수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또 업데이트된 걸로 사업용 계좌 하는 것들을 원래는 이제 개별적으로 다 조회를 해가지고 별도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도 한 번에 조회를 해서 관리하는 고객사들 전부에게 현재 사업용 계좌 등록 현황과 사용용 신용카드 등록 현황을 일괄적으로 보내서 고객사에서 추가되거나 또 누락된 계좌나 이 카드가 있으면은 등록을 안내드리는 그런 기능까지 저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회하기 위해서 여기 필터가 있어서 각각의 뭐 기장료 또는 개인 여부, 법인 여부, 그리고 신고대리인지 기장대리인지 뭐 또 가입 경로로 지인 소개인지 아니면은 거래처 소개인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구분할 수가 있고 특히나 최근에 제가 이 필터를 이용해서 조금 유용하게 쓰는 것들은 저희가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지역마다 또는 업종마다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 아니면은 뭐 충청남도 이런 쪽으로 주소도 검색을 하면 그 주소에 있는 모든 거래처가 한 번에 다 조회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뭔가
뭔가 이제 세제 혜택 같은 것들, 뭐 창업 중소기업 감면에 따른 뭐 업종이나 지역 요건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가 검색을 해서 한 번에 타겟을 정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좀 큰 장점이고, 어쨌든 여러 가지 저희가 유저 중심으로 많이 이제 개선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각각 수임처 내에서도 이제 현재의 기장료나 개인 기장대리 여부, 신고대리 여부, 그리고 각각의 수임처의 현재 관할 세무서, 그리고 담당자 연락처, 사업용 계좌와 신용카드 내역을 수임처별로 누르면은 다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괄 발송하는 사업용 계좌와 신용카드 등록 여부를 일괄 발송하는 화면인데, 이 부분 혹시 아직 가입이 안 되어 계신 세무사님이 있으시다면 이 화면은 조금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능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하게 사용하기 쉽게 돼 있어가지고 꼭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을 때 업무는 저희가 매뉴얼대로 하고 신고는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부가세 신고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법인세 신고도 신고 자료 안내부터 저희가 자료 마감, 신고서 마감, 그리고 결제, 전자 신고, 그리고 납부서 발송까지 이렇게 법인세 신고나 뒤에 보여드리는 이제 소득세 신고 이런 부분도 다 그렇게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화면은 이제 부가세 신고 자료 조회 화면인데, 지금까지 이제 원래대로의 방식을 보면은 부가세 신고 기간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매출 매입 합계표 같은 것도 다 PDF로 다운받아서 출력하고, 예정고지세액도 별도 화면 출력하고, 오픈마켓 자료 같은 게 있으면 또 별도로 사이트에서 다 출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직원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10일 세금 계산서가 마감이 되면은 대략적으로 카드 마감이 되는 한 13일, 14일 전까지 거의 뭐 짧게는 하루 이틀 정도를 사실 자료 출력하는 데 거의 시간을 많이 보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고, 다만 이제 이 부가세 이 프로세스 기능이 아마 작년도 정도에 이제 저희가 개발이 됐고, 올 초 정도에 이렇게 일괄 자료 조회하는 기능이 업데이트 됐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측정을 해봤을 때 최소 부가세 신고 일정이 한 30% 정도는 저희가 단축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된 게, 이 자료 조회가 이 원클릭으로 한 번에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분들이 그렇게 자료 출력을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자료 출력한 합계표를 저희 신고서 뒤편에 이제 함께 처리를 해가지고 합계표를 한 번에 봐가지고 어쨌든 신고 자료 조회 이제 시간도 굉장히 단축이 돼서 그런 부분으로 어쨌든 신고 업무를 굉장히 효율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화면 중에 일부가 이렇게 합계표들이나 예정고지나 이런 부분까지 한 번에 화면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부가세 신고 기간인데요, 납부서 같은 것들도 저희가 이렇게 일괄 발송 기능이 있다 보니까 아직 도입을 안 하신 세무사님들도 뭐 이번 기회에 도입을 하셔가지고 이 유용한 기능을 쓰시면은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저희 각자 채널이 있으면은 또 이게 별도의 서비스를 지금 있는 비슷한 서비스도 있는데, 뭐 지금 뭐 다른 개인 채널로 연결할 수 있는 기능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저희 자체 솔루션으로 저희가 이제 직접 발송하는 걸로 메시지가 뭐 안녕하세요 어디 세무사무소입니다, 납부서 발송해드립니다, 이렇게 별도로 다 맞춤형으로 일괄 발송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납부서 일괄 발송하는 것들을 많이 강조드리는데, 저는 또 이 최근에 또 약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이제 직원 관리 같은 것들이 뭐 대부분 공감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한 17명 정도 직원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분들 관리하는 거나 업무 체크하는 것들이랑 이제 많이 좀 사실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혼자만의 꿈으로 이 직원이 없이도 비슷한 생산성을 내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지금 직원의 절반 정도로 줄어도 비슷한 수준의 거래처 수를 관리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런 것들을 사실 기능 개선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 사실 핵심적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강조하는 게 바로 일괄 발송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저 혼자서도 사실 50개, 100개 거래처에 대해서 한 번에 이제 이 납부서를 발송하고 뭐 별도로 피드백 정도, 뭐 연락 정도는 사실은 뭐 일부 소수의 고객들만 오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어쨌든 저희는 이렇게 일괄 발송 이런 것 자체가 단순히 그냥 편리성만 개선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그런 생산성 부분도 크게 중요하다고 봐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잠깐 같이 보여드렸던 것들로 약간 법인세 프로세스 그리고 소득세 프로세스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로
있고 그 외에도 미멤버스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서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플로우라고 하는 업무 협업 툴이랑도 연계가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미수금 관리하는 기능도 저희한테 있고요. 미수금 관리 외에도 자동 수임동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수임 동의할 때 예전에는 홈택스 세무대리 화면에서 저희가 고객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그 내역을 또 고객이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로 본인이 인증해 주시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양식을 작성해서 방문하거나 이렇게 하게 됐었는데 저희가 자동 수임 동의는 개인도 되고 지금은 사업자도 되도록 돼 있어서 저희 사무소 이름으로 된 링크 하나만 주시고 하면은 고객이 카카오 인증 같은 간편 인증으로 인증 한 번만 받아주시면은 저희 쪽으로 자동 수임 동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웠던 절차들도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기능들이 이렇게 위멤버스 안에 담겨 있는데 이 위멤버스는 또 누구나 지금 여기 참석해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세무 대리인만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요청하시는 기능이나 그런 게 있으면은 굉장히 이제 빨리 반영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처음에 강조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저희는 세무사업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또 IP와 솔루션과 또 그리고 여러 가지 API 쪽 그리고 특히나 웹캐시는 저희가 상장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신뢰성이나 전문성을 충분히 입증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저희와 파트너십을 갖고 가는 파트너로서 어째 이런 훌륭한 플랫폼이다라고 좀 강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렇게 소통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가 격리나라랑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격리나라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저희가 급여 업무나 아니면 매출 매입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격리나라 사례는 뒤에도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격리나라와 좀 연계하는 부분으로 격리 아웃소싱과 세무 기장의 중간 단계로 급여 업무 아웃소싱이라 해서 약간 프리미엄 이 세무 서비스 개념으로 격리나라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제안을 드렸거나 아니면 기존에 격리나라를 어떤 고객한테 제안을 드리면서 급여 이체까지 저희가 원스톱으로 해드리는 걸로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도 저희가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라도 소개해드리고 어쨌든 시간 제한상 뒤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세무 관련된 화면까지 제가 보여드리고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어쨌든 위멤버스 클럽에 대해서 저희가 좀 요약을 하면은 이 플랫폼 자체는 폐쇄적으로 뭐 특정 소수 세무사님과 특정 업체가 좀 이제 연계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저희가 세무사님이면 누구나 참여하고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 어쨌든 저희는 웹캐시라고 하는 기업이 어떤 분은 영리기업이라서 좀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영리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전문 자격사와 협업을 했을 때 각자의 전문성이 더 충실해서 저희는 시너지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저희는 지금 4년 정도 됐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만큼 어느 정도 지금은 장기적인 관계를 갖고 회장님의 또 철학과 함께 간다라고 봐서 저는 꼭 좀 더 신뢰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어쨌든 기존까지는 개인의 세무사가 이런 무기를 갖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위멤버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의 그냥 무기나 수단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업무 효율화나 아니면 직원들의 복지 후생제도 이런 쪽으로 저희가 활용하신다면은 지금 본연의 그런 사업도 이제 잘 하시겠지만 업무 생산성 향상과 수익성에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 드리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다음 이 계속되는 강의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